연주하는데 백성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그냥 수근거리기를 아이고 또 음악 연주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 뒤에 사냥 얘기가 나옵니다. 사냥을 갈 때나 그런 때도 왕이 사냥을 가는데 우리 왕께서 건강하신가 보다 하고 백성들이 축하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반대로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그냥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또 사냥 그러고 그냥 우리만 죽어나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만큼 백성들은 옛날부터 윗사람의 행차라 그런데 굉장히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왕이 행차를 해도 어빈들이 경계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조화로운 화합과 그것이 기본이 된 사회를 꾸미는 것 자체가 왕이 현비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드러내놓고 아주 공평무사하고 그렇게 친하는 관계, 사람들을 관계를 그렇게 맺어나가는 것이 그 뿌리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교회에 왔네요. 빚이 묻습니다. 친함에 머리가 없다.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한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 제가 밝혀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빚이 무수해서 수를 정자나 주자는 시자로 해석을 합니다. 첫 대가리, 첫 머리니까 시작이죠. 첫머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머릿말 그러잖아요. 책의 머리 시작할 때 머릿말, 시작하는 말 대신에 머리 숫자를 시라고 합니다. 빚이 무수란 말을 어떻게 주자나 정자는 풀고 있느냐 하면은 사귐에 올바른 시작이 없었다. 올바른 시작이 잘못됐다. 그러니 끄트머리도 없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시작이 없으면 끝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 사귐은 뭔가 사귐 자체가 잘못된 사귐이었다. 시작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도 없어서 흉한 밑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점은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잘못된 친함 관계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쁜 마침 어떤 성공을 전혀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품는 것이 무수란 말이 주역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우리가 이미 배운 괴에서 나왔습니다. 견굴용 무수입니다. 여러 마리의 용을 보는데 건괴의 용구에서 머리가 없다. 그러니 길입니다. 건괴의 용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마리의 용을 보는데 머리가 없다. 그때는 그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시작이 없다는 뜻이고 한 번은 머리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겠느냐? 같은 책에서 저는 그게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자, 주자 보통 제가 쭉 따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수는 역시 머리가 없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쭉 앞에서도 여러 마리 용을 보는데 그 머리가 없다고 했으면 여기서도 머리가 없다는 건 역시 머리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어쨌든 간에 두 점 다 잘못된 친함, 이런 관계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보고 흉한 결과를 맺는 것이라는 점으로 봅니다. 이것이 아마도 저는 그 무수라는 말이 똑같이 두 번 나온다면 똑같이 머리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종이라는 것도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되는 게죠. 이걸 시작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시작이 없었으니 당연히 마치는 일도 없다. 시작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마칠 수가 있겠느냐? 그 친함이 애초에 올바르지 않았으니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느냐? 라는 쪽으로 푸는 것이고, 다산식으로 얘기하면 종명입니다. 종명. 고종명이라고 그러죠? 인생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 자기 수명대로 살다고 죽는 것이 종명입니다. 종명하기가 참 요즘은 쉬운 상황이지만은 예전에는 종명이 어렵습니다. 특히 난세일수록 고종명한다는 건 크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산 같은 사람은 고종명을 못한다. 올바른 죽음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산의 해석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뒷귀에서 가장 나쁜 점사가 나오는 두 개의 효, 세 번째 이 빚이 빈, 그 친하지 않을 사람은 친해서 다치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친한데 결국 올바르지 못한 친함 관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상해를 입는 상황, 이 두 개의 상황이 가장 나쁜 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점쳤다면은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할 상황인 게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할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때서는 시작을 제대로 못했다는 반성을 하라는 것도 아마 정자 주자위주에서는 우리가 뭐 꼭 그 해석을 따르지 않더라도 올바른 마침이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작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관계로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려면은 시작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그런 경계로 받아들여도 뭐 그 설은 택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비꾀를 얘기하면서는 제가 비교적 많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점사에 나오는 것과는 다른 관계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제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기초가 잡히셨으니까 응용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조금.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괴 자체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지금 계속해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예습을 좀 하셔서 괴를 보면은 저거 어떻게 뜯어보면 될까 하는 정도 준비해 오시면은 더 강의가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도 여러분과 제가 친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따르기도 하고 하면서 차츰차츰 친해져서 나중에 주역이라는 마당에서 서로 동지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강의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